최정철 인하대 교수께서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 MRO 서비스 육성 전략에 대해서 토론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에서 온 최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토론에서 이렇게 토론을 맡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그 유창경 원장님 발제, 그다음에 조강희 의원님 또 토론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유창경 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거가 항공 MRO 부분이 한국이 대단히 비전이 있다. 비전이 또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수요가 많이 는다고 부분이 말씀을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의 허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허점들을 몇 가지 짚어보고 그 전제하에서 인천의 항공 MRO의 육성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그 2019년도까지는 굉장히 항공 수요나 화물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수요 항공 여객의 부분에 있어서는 2020년에 상당히 타격을 받았고요. 2020년에 항공 화물은 거의 지금 타격을 안 받고 예년 수준을 갖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30년은 어떻겠느냐? 아까 유창경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5가지 정도의 얘기들을 우선 질문 아닌 자문자답을 하겠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중국은 어떻겠느냐? 14억 명을 갖고 있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이들의 항공 여객 수요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관점인데요. 여기에서 상당히 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다니시다 보면은 비자 때문에 굉장히 힘드시죠. 그런데 가까운 일본, 러시아, 또 유럽, 동남아는 다 비자가 면제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까지 면제돼 있습니다. 오히려 제일 가까운 중국이 비자 면제인 상태에서 우리가 항공 여객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30년이 되면은 중국과 민간인 비자 면제가 계속될 것 같으냐 안 같으냐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비자는 면제될 것이다. 오히려 올해 내년 계속해서 중국과 계속 협상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을 굉장히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하고 2013년에 비자가 면제됐지만은 큰 그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서 무슨 그 큰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오해는 중국이 민간인 비자 면제를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좀 기우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14억 명의 중국인들이 비자가 면제됐을 때 우리한테 오는 수요의 증가는 급증한다. 더더구나 중국은 여권 보유율이 8.5%입니다. 8.5%. 우리는 얼마냐? 지금 60%가 넘습니다. 한국은요. 여권 보유율이. 8.5%의 여권 보유율이 그럼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한 20%는 넘을 거다고 봅니다. 그럼 14억 명의 20%를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여권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비자 면제인 상태에서 그 여권 보유율은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늘기 때문에 그 가까운 가장 이웃인 한국이 혜택을 보여야 되는데 그 수요가 넘쳐나서 지금 괴로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인도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도 여권 보유율이 5.5%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한 2030년이 되면 한 20% 정도 되고요. 일단 인당 국민소득 높아질 겁니다. 아까 중국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2019년도에 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근데 중국만 1만 달러를 넘은 건 아니고요. 전 세계가 이제 77억 명인데 2019년 현재 전 세계가 GDP가 86조 달러입니다. 86조 달러에 다 합치니까. 근데 그것을 나눠 보니까 전 세계가 2019년에 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중국이 가장 평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측해 볼 때 2030년은 전 세계가 한 120억 이제 한 85억 명 정도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한 120억 달러 정도 120조 달러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120조 달러 그러면 한 인당 국민소득 1만 5천 달러 정도까지는 전 세계 평균이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빅데이터 관점이 돼야지 항공에 대한 얘기를 지금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워낙 글로벌 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국과 인도의 그러한 수요들의 혜택은 바로 우리한테 옵니다. 한국에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천국제공항이 국내의 항공 노선은 현재 3개밖에 없습니다. 부산, 대구, 제주.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김포로 집중돼 있습니다만은 국제 노선을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노선이 3개밖에 없는 상황이 2010년 후에 지속될 거냐?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인위적인 가름이 좀 더 서로 섞이는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들도 우리가 충분히 갖춰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2030년이 되면은 하나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북한이 지금 우리하고 항공 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정을 해볼 때 10년 후에도 하나도 없을 것이냐? 10년 후에는 평양 순환도 다닐 수 있고 갈마공항도 원산 갈마 백두산 그다음에 이제 나진선봉 함흥 청진 이게 이제 북한의 동해안에 있고요. 북한의 이제 평양 북쪽에 신의주 이러한 지역들이 우리가 이제 특구로 개발해야 되는 곳인데 항공 노선이 놓여질 수밖에 없고 개방이 되면 제일 먼저 항공 노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 적어도 7개 정도의 항공 노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우리 방탄소년단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현재 제일 많이 인바운드를 갖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8천만 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개 한 2천만 명 좀 넘게 인바운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인바운드는 한 5천 정도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랬을 때 지금 갖고 있는 인식들이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자기네들이 잘하는 거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갖고 상식적으로 봐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봐서 한국이 좀 공항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다. 15개가 있습니다.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 공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23개가 있고요. 영국은 40개가 있고 프랑스는 77개가 있고 이탈리아는 39개, 스페인은 30개. 근데 스페인은 우리보다 인구가 적고요. 기껏해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우리마다 인구가 1,000만 많습니다.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이들은 6천만 명입니다. 비례적으로 절대로 대한민국이 15개가 많은 게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게 한 3개 정도 됩니다. 18개가 되더라도 많지 않다. 이게 많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좀 비판적 검증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공항을 이렇게 좀 여러 개를 만들다 보니까는
적자 공항들이 있다, 뭐 고추 말린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인식에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보니까 인천공항은 한 1조, 3조 정도 이제 수익이 발생하고 1조가 흑자가 났었는데 그건 빼고 김포, 그다음에 대구, 김해, 제주 4개가 지금 흑자가 나고 있는데 흑자가 난 공항의 5년치 합이 1조 4천억 원입니다. 1조 4천억 원. 적자가 난 것의 합, 적자가 여러 군데 났죠. 근데 합이 3,8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적자보다도 흑자가 한 3배 반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식에 적어도 공항이 적어도 적은 공항들이 적자가 문제다는 것보다 항공은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흑자와 적자가 절저하게 있어야 된다.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가 돼야지만이 항공 수요, 그다음에 MRO 수요 이것들이 충분하다. 이런 논의들을 갈 수 있고요. 더더군이나 그것이 집중화되는 인천공항에서의 MRO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오히려 들어가서요. 그래서 이 항공의 부분 잠시 인천공항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지금 내년 2021년 개항이 20주년이 됩니다. 또 22년 정도면 회복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항공 정비 부분에서 갖고 있는 좀 차이가 뭐가 있냐면 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해야 될 항공 정비 부분과 인천광역시가 해야 될 항공 정비 부분이 나눠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직 미분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인천공항이 갖고 있는 항공 정비 능력 닭에 한 2,000명 정도 고용하면서 경락구가 4개가 있는데 한 5,000명 정도로 늘어나면서 이 경락구들이 한 2배 정도 이상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항공 수요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경락구를 늘리는 일들은 항공사하고 이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맡아야 될 일인데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항공 엔진 부품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항 구역 밖에서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나 영국의 롤스로이스나 프랑스 미국의 프래트앤휘트니 또 제너럴 일렉트로닉 이런 항공 엔진 공장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공장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업들을 유치해 와야 되는데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인천시가 공장을 지어줘야 됩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 항공 엔진 MRO 공장, 항공 부품 공장을 유치한 사례가 바로 싱가포르의 셀레타 에어로스페이스 파크입니다. 걔네들이 먼저 표준 공장을 짓고 표준 아파트 공장을 짓고 그들을 유치해 온 겁니다. 즉 이 부분은 국제공항공사에 맡길 게 아니라 인천광역시가 그다음에 지금 테크노파크가 같이 협심해서 만들면서 우리가 주도할 테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원해달라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히 항공정비 인력 양성센터도 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괜히 불필요하게 사천공항을 하니 인천공항을 하니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하겠다는 문제를 그걸 하지 마라 뭐하라 이렇게 사천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요에 입각해서 가장 필요한 거 그리고 항공 엔진 MRO 공장, 항공 부품 공장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의 항공 항공 제조 능력이라든지 MRO 능력을 향상시키는 항공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주력해서 우리가 항공 MRO 분야를 육성하면 좋겠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고맙습니다.